삶에 대하여 시작하기에 시작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라. 미지의 땅에서 막연히 여정을 소화하는 것만이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쇼핑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여행지의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는 여행자도 있고 여행지에서의 만남과 체험을 즐기는 여행자도 있다. 나아가 여행지에서의 관찰과 체험을 그대로 멈춰두지 않고 자신의 업무나 생활 속에 살려 풍요로워지는 사람도 있다. 인생이라는 여로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때그때의 체험과 보고 들은 것을 그저 기념물로만 간직한다면 실제 인생은 정해진 일만 반복될 뿐이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되는 내일의 나날에 활용하고 늘 자신을 개척해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는 방법이다. 삶과 강하게 맞서는 것을 선택하라. 죽음을 다루면서도 삶에 대한 자극이 되어주는 양서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주제로 하면서도 삶을 나약하게 만드는 해로운 책이 있다. 그 차이는 책에 담긴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의해 가늠된다. 언어로든 행동으로든 삶과 강하게 맞서는 것들은 좋은 것이다. 생동감 넘치는 것들은 끊임없이 주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등을 토닥이며 살아가는 데 자극이 되어준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한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많은 것을 살리기도 한다. 높아지기 위해 버려라.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어스름해질 무렵 죽음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나 말끔히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무엇을 버릴까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마치 노랗게 변한 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사라지듯이 당신이 열심히 행동하는 동안 불필요한 것은 저절로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더욱 가벼워지고 목표한 높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조금의 억울함도 없는 삶을.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 단언하면 찬동해준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자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잘라 말하라.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렇다 저렇다 논하지도 말라. 그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다면 일단은 단언하라. 안이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인생을 쉽게 그리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리짓지 않고서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된다. 언제나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끝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된다. 꿈의 실현에 책임져라. 당신은 어떠한 일에 책임을 지려 하는가? 무엇보다 자신의 꿈의 실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떠한가? 꿈에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당신은 유약한가? 아니면 용기가 부족한 것인가? 당신의 꿈 이상으로 당신 자신인 것도 없다. 꿈의 실현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온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허물을 벗고 살아가라.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결국 죽고 만다. 인간도 완전히 이와 같다. 낡은 사고의 허물 속에 언제까지고 갇혀 있으면 성장은 고사하고 안쪽부터 썩기 시작해 끝내 죽고 만다. 늘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업이 주는 하나의 은혜.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멀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은혜라 말할 수 있다. 인생이나 생활에서 우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익숙한 직업에 몰두함으로써 현실의 문제가 초래하는 압박감과 근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물러서 있을 수 있다. 힘들면 도망쳐도 상관없다.
끊임없이 싸우며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너무 괴롭히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에 몰두함으로써 걱정거리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달라진다. 계획은 실행하면서 다듬어라. 계획을 세우는 일은 즐거움과 쾌감을 동반한다. 장기 여행의 계획을 세우거나 마음에 드는 집을 상상하거나 혹은 성공할 업무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거나 인생 전반의 계획을 세우거나 이 모든 것이 가슴을 두근두근 설레게 만드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작업이다. 그러나 즐거운 계획 세우기만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는 없다. 살아가는 이상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도우미 역할만이 맡겨질 뿐이다. 또한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가 되면 갖가지 장애, 차질, 울분, 환멸 등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든가 도중에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경에 맞부딪히는 순간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에 맞추어 계획을 다시 다듬어 나가면 된다. 이것으로 즐겁게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생활을 소중히 생각하라. 우리들은 익숙한 것, 즉 의식주에 대한 것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지나친 경우에는 살기 위해 먹고 정욕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그런 사람들은 일상의 대부분이 추락하여 먼과 고상한 삶이란 자신과 다른 머나먼 세계에 있는 양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생의 토대를 확고히 지탱하고 있는 의식주라는 생활을 향해 가장 진지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쏟아야만 한다. 더욱 깊이 사고하고 반성하고 개선을 거듭하여 지성과 예술적 감성을 생활의 기본에 들이워야 한다. 의식주만이 우리를 살리고 현실적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청결관념을 심어주어라. 아이의 어린 시절 특별히 강조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 청결을 선호하는 감각이다. 물론 그것의 1차적인 이유는 손을 씻음으로써 더러움과 질병에서 몸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결관념은 이윽고 다른 정신적인 면으로도 확장된다. 도둑질이나 그 외의 악행에 대한 거부와 혐오감의 인식이 고양된다. 그로써 아이는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절도와 청렴함, 온후함, 좋은 품성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된다. 이렇게 습관으로 자리 잡은 청결관념은 모든 악에 대한 결벽함을 형성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나 계기를 자연스럽게 곁으로 끌어들인다. 생활을 디자인하라. 쾌적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그 요령을 예술가에게서 배울 수 있다. 가령 화가는 사물의 배치에 신경을 쓴다. 일부러 먼 곳에 두기도 하고 비스듬한 곳에서만 보이게 하고 석양이 반사되도록 하고 그림자가 효과적으로 들이우도록 장치한다. 이것과 비슷한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고 있다. 바로 인테리어 배치다. 용도만을 고려하여 가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잡다하고 혼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활 전반의 일이나 인간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 소유욕에 정복당하지 마라. 소유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소유욕은 일을 하고 돈을 벌도록 종용한다.